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3 첫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의료인문학 1에서는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의료인문학 2에서는 환자 중심 의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공부를 했죠. 의료인문학 3에서는 그 내러티브 메디신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주제는 서사의학이라는 전체 주제인데 이 서사의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개념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서사의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어떤 이론들, 그 다음에 실천 방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실천적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씁니다.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실천적 지혜. 그러니까 이론적 지혜,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또 기술적인 지식도 아니고 현실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설명할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태까지 과학적 의학은 에피스테메 뒤에 나옵니다만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서양 의학은. 그런데 20세기 말쯤 오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기저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그 말하자면 그 시술자의 가지고 또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어떤 실천적인 응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또는 이론적 지식에서 지시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고대 그리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이런 개념들을 다시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아까 여기 서사의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사라는 게 바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내러티브죠.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체계였잖아요. 알고리즘이었잖아요. 이제 알고리즘도 물론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실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야기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것과 돌봄이라고 하는 행위죠, 행위. 배움은 러닝이죠. 러닝, 돌봄, 케어링이죠. 이 러닝과 케어링이 사실상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우리가 러닝이라고 할 때는 중심이 되는 게 이제 학생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케어링에선 중심이 되는 게 환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우리가 환자 중심 의학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환자 중심 의학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학생 중심 교육과 아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지난 학기에 배웠던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개의 경구를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학기 내내 상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술로 알고 있겠지만 이것이 이 말이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라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길다라고 하겠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과학적 지식은 완결성을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는 지식이지만 우리가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완결성을 갖기 어렵다. 불확실성의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애매한 영역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들이 누구나 다 새겨들어야 할 그런 경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칼 샌더스 펄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실용주의자입니다. 프라그마티스트죠.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잘 새겨봅시다. 지각, 퍼셉션이죠. 지각은 대상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깥에 무슨 뭐 돌덩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대상, 돌 그 자체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갖고 내가 뭘 할 것인지, 돌을 어떻게 생겼는지, 그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관계된, 배움 행위와 관계된 그 돌을 갖고 내가 뭐 정원석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조각을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만약에 내가 지금 조각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 돌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깎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또는 뭐 정원석을 쓰려고 그럴 때는 정원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움 행위 또는 실천 행위입니다. 배움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지각이다. 바깥에 놓여 있는 돌을 하나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그 배움 행위 또는 어떤 그 하고자 하는 의지, 어떤 동기, 그것을 바라보는 동기가 같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투명한 그런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지각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세기부터 내려왔던 데카르트식의 어떤 투명한 자아, 투명한 의식, 그러니까 대상과 주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 철학자인 찰스 샌더스 펄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산대학의 김용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은 모호한 것을 갖고 놀 때 성숙하지만 명확한 것을 갖고 반복할 때 유치해진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과학 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똑같이 반복을 했을 때 똑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증리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치해진다. 우리가 임상 증리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큰 테두리 속에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임상 증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임상 사례는 항상 모호하다. 항상 똑같은 것은 없다. 기술적인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새겨야 될, 이번 학기에 우리가 새겨야 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나오는 게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스키마를 우리말로는 대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죠?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어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큰 틀에서 파악하는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지식에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큰 스키마는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을 봐야 된다든가 할 때 당장 눈앞에 닥친 큰 문제가 시험이라고 할 때 모든 문제는 내 삶의 문제는 그 시험과 관련돼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내가 닥친 아주 큰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실현을 당했다 했을 때 다른 문제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로 내 삶을 크게 채색하는 그런 큰 그림, 이거 대요,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예를 뭐 당뇨병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 어떻게 치료할까에 됐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그 당뇨라고 하는 하나의 스키마가 있을 것이고 그 특정한 환자라고 하는 그 환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스키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또는 의학적 삶의 스키마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키마, 이것이 잘 조화됐을 때 바람직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위에 여기 나열한 것은 이제 크게 역사를 크게 봤을 때 어떻게 그 큰 틀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선 뭐 원시 시대는 수렵 채취 시기에는 자연 자체가 하나의 스키마죠.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토템으로 이해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대 중세로 넘어오면서 그 자리를 신이 차지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혁명이 있게 되면서 이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인간이다. 이제 르네상스 이후죠. 그렇죠? 르네상스 이후로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근대로움이 이성이 됩니다. 데카르트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오게 되면 이성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무의식이라든가 뭐 또는 크게 이제 철학사에서는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프로이트 무의식의 발견이죠. 그다음에 뭐 다윈도 얘기를 하면 다윈은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가 무너지죠. 진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발견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사회 구조를 갖고 설명을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조가 이제 안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뭐 철학사에 나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소슈르 같은 언어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레비스트로스 같은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성이 아니라 그 사회 구조 또는 언어 구조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나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화나 이런 것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른 문화권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신화가 있지만 거기에 어떤 근본적인 기본적인 문법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촘스키 같은 언어학자는 생성 문법, 누구나 다 똑같은 내재되어 있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문화권마다 달리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에 오면 소위 말하는 탈구조 또는 후기구조주의라고 얘기하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그런 감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 그 스키마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연, 신, 인간, 이성, 구조, 탈구조. 탈구조라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명확하게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구성되어 있는 방식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뭐 세상을 구분하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면 진화 같은 것은 이제 나무상으로 표시하잖아요. 뿌리부터 시작해서 가지, 줄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시하는데 그렇게 아주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탈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알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부터입니다. 테크네, 이거는 노하우예요. 이거 기술 쪽이죠. 기술. 뭘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에피스테메, 노화이. 이건 이론적인 지식이죠. 프로네시스, 아까 말씀드린 거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을 위한 지식, 이론적인 지식, 실천을 위한 지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수업에서는 주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강조됐었잖아요. 여태까지 서양 의학에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 세 번째 지식에 의해서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실천적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 중에 중요한 것이 내러티브, 서사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세 가지 실용주의 개념들을 얘기해 볼게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리즘, 어떤 인과관계가 명백한 그런 지식들로 구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에요. 클로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슨 기계를 만들어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아주 정교하게 사전에 디자인된 대로 그 기계는 대충 만들어지죠. 하지만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진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말하자면 누더기처럼 이럴 때 이렇게 해결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겼던 어떤 한계들을 또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는 아주 명백하게 100%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련되지 않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환자를 진료할 때인데 100% 만족한 치료법은 없죠, 그죠?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무슨 골절이 됐다든가 명백하게 그래서 그걸 원 상태를 회복시켜준 경우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는 어떤 제한 속에서 적당히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죠. satisfy라는 말과 suffice라는 말을 합쳐서 satisfying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적당히 만족하게. 우리가 진료 활동은 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작용도 항상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득이 손해보다 훨씬 많은 그 방식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넛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리차드 테일러라고 하는 양반이 이제 2017년인가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경제학상을 받은 책인데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큐만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저기 그 벽에 이렇게 못이 반쯤 박혀 있다고 봅시다. 근데 내가 지금 손에 지금 망치를 쥐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때려 박겠죠. 만약에 내가 벤치를 들고 있다면 그걸 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결정이 달라지는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클루즈와 넛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임상 활동에 있어서는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환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들을 잘 활용해서 그 환경을 잘 적용해서 그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동기들을 잘 조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마라는 큰 잣대를 파악하는 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양의학에서 최근에는 이제 스키마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교재입니다. The Chief Concern of Medicine입니다. Chief Concern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의학에서는 Chief Concern 대신에 Chief Complaint를 많이 썼거든요. Chief Complaint. 그러니까 한 주소, 뭐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증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Chief Concern은 뭐랄까 우리말 근심, 주요 근심이 뭐냐? 환자가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환자가 뭘 불편해하는가 보다는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Chief Concern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Chief Complaint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시에 Chief Concern이라고 하는 거를 내세워서 패러럴 차트, 그러니까 평행 차트를 만들어서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건데 10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인트로덕션까지 포함해 11개의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인트로덕션 얘기를 할 건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Medicine Narrative and Schema Based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죠. 서사적인 내용으로 가야 되고, 그 서사적인 내용 가려면 스키마가 중심이 돼야 된다. 큰 대요. 이제 그게 이제 이제 환자 쪽의 입장에서 보면 Chief Concern이 될 것이죠. 주요 근심거리. 뭐 의사 쪽에서도 근심거리가 Chief Concern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좀 오늘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요. 알매 구조가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지식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식의 그러니까 기술적 테크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 에피스테몰로지, 그러니까 에피스테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 프로네시스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지식에는 이제 또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멀로지컬, 법칙적이고 연역적인 것이죠. 우리는 뭐 수학이나 뭐 자연과학,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연역을 활용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수학에서 항상 공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연역되는 그런 지식 체계, 이것을 노멀로지컬, 에피스테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세 개의 지식 체계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테크네인데, 이거는 균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진화가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추론을 통해서, 그죠? 그 생명들의 그 현상을 갖고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합이에요, 그죠? 경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여기는 그 에피스테메는 법칙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경험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에피스테메와 테크네가 있고, 세 번째 프로네시스,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네시스는 내러티브인데요, 그죠? 이야기죠. 대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역도 아니고 균합도 아닌 가추라고 하는 애브덕션이라고 하는 논리 구조가 활용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포어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도 이런 그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그 임상에서는 가추적인 그 활용 그 논리 구조를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배우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학기에는 주로 이 가추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활용되는 방식을 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가추라는 방식이 활용되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은 프로네시스, 나러티브, 스키마 이런 데서 활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심 개념 몇 가지 더 설명드리면 반복입니다만 프로네시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실천적 추론 또는 실천적 지혜. 그리고 이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목적이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 이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덕의 완성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과 실천적 지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런 구조가 많이 깨졌죠. 근데 이제 우리는 현대 윤리학에서 덕윤리에서는 버추 에틱스에서는 이런 그 행복, 덕, 실천적 지혜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윤리적인 그 흐름을 형성하고 있죠. 내러티브. 우리는 보통 사물을 이해할 때 이야기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죠?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단편화된 팩트들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가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 사고가 왜 났는가, 누가 일으켰는가, 그리고 그 사고를 낸 그 사람은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럴 때 음주를 했는가,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무슨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거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우리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의 활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단편화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이야기로 엮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사의학의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가추이겠죠. 어브덕션, 가추법. 이거는 이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입니다. 우선은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로부터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례들로부터 어떤 그 결론을 유추해내는 것도 아니고,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중에서 을 중심으로 어떤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이 결국 많은 것을 설명한다고 할 때 그것이 최선의 이론적 구조다 이런 겁니다. 뭐 좀 설명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추라고 하는 애브덕션, 가추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hief concern은 얘기한 거죠. chief complaint가 아니라 chief concern이다. 아니라가 아니라 chief complaint도 중요하지만 chief concern이 또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다. 여태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evidence based medicine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증거 기반 의학.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충적인 것으로서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 스키마 베이스드 러닝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치프 컨선, 뭐 아브덕션, 내러티브, 프로레스 다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대여 중심, 대여 기반 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의사 관계 세 가지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선 알아들어야 되겠죠. 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그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중에서 주로 근심거리가 뭔지 찾아내고 그 근심거리를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중간에서 끊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행동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강과 불건강, 건강의 기능적 정의, pragmatic possibility of carrying on,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에는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 계속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질병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WHO가 정의한 것과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은 대개 세 가지가 있어요. disease, sickness, illness예요. 디지즈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차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sickness는 사회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출석을 못했다. 근데 출석을 인정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가져오잖아요. 진단서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디 취직해 있는데 아파서 출근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진단서를 가져가잖아요.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sickness leave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러니까 나는 공식적으로 이런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그걸 사회가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회적인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illness죠.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시크니스가 사회적인 차원이라면 illness는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는 거예요. chief concern을 포함해서 chief complaint, chief concern 모두를 포함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가지 카타르시스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것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읽고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죠. 특히 이제 비극 공연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근데 카타르시스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purgation 안에 있는 불순한 걸 밖으로 꺼내 버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 자신을 purification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차원은 clarification, 명료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의 유형에도 카타르시스 요소가 있다라고 이 책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것은 이 purgation의 영역이죠. 문제가 있는 걸 다 없애버리는 것,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경우는 이제 purification을 얘기하고 개인적인 경우는 clarification, 명료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 문제를 명료하게 해야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 뭐 내러티브의 얘기인데요.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생존 도구다. 생존 도구라는 거예요. 생존 도구, 생존 도구.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에 진화한 속성이 내러티브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드라마 재밌어하고 뭐 각종 그죠? 그 뭐 영화랄지 소설이랄지 또는 뭐 웹툰이랄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감동하기도 하고 그렇죠?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다 또는 근심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 인생에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의사들은 그 이야기를 끊죠.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단편화된 질병으로 환원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차팅을 할 때 HPI라는 걸 쓰잖아요. History of Present Illness. 지금 그래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야기죠. 그것이 내러티브인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이걸 차팅을 하게 돼 있는데 많은 의사들이 그걸 중간중간에 끊어요. 지난 학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15초, 8초 만에 한 번씩 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말이 없잖아요.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완성해 주는 거예요.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다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말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말이 뭔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결말이 아직 없는 거죠. 결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결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연속곡 열심히 보잖아요. 결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연속곡은 뭐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도록 끝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이야기를 마치 영양분처럼 섭취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가 음식처럼 육체적인 영양분이라고 한다. 음식이 이야기는 어떤 심리적인 영양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대체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제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이 또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래가 열려 있는 그런 스키마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같이 이제 가꾸어가는 또 협상을 통해서 또 설명이나 협상을 통해서 가꾸어가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우리가 주로 얘기할 게 이거예요.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은 여러분들 이제 뭐저 본과 올라가면 이제 많이 얘기가 될 것이고 스키마 베이스 메디신 별로 얘기 안 할 건데 여기서 좀 배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내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임상에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서사 기술을 얘기했는데 잘 들어야 되겠죠, 먼저. 그 다음에 잘 물어봐야 돼요. 잘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환자가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쳐주고 거기에 한두 마디 이제 추임새를 넣어줌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잘 듣고 있다. 내가 심각하게 당신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환자가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이야기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치료 행위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키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책에 나중에 체크리스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건데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